자, 저희 이번에는 요거, 소켓 프로그래밍 마지막 그 장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배울 게 뭐냐면 TCP/IP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이거 사실은, 어, 여러분이 아직 통신을 안 배운 걸로 들어서, 이게 제가 뭐, 특별히, 제가 뭐 따로 해줄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TCP/IP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고요. 요 뒤에 나온 요 P자들이 다 뭐냐면 프로토콜을 의미해요. 자, 프로토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A라는 사람하고요, B라는 사람 사이에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통신 규칙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팅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규칙을 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 내가 보내는 메시지에 샵을 붙여요. 샵을 붙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뭐 A 이렇게 적어요. 이건 그냥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제 샵을 붙이고, 물론 뭐 바이트 수를 정해놔도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샵 뒤에다가 문자를 붙이고 샵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요. 뭐 그렇게 해서 요 샵대로 꺼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적혔는지를 보고 요 B 입장에서는 여기서 요 샵 다음에 읽으면 누가 보냈는지 알고 그 다음 샵을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 얘 메시지가 뭔지를 읽어서 얘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구나 이렇게 알아요. 얘가 일로 보낼 때도 여기다가 나는 B가 보냈어 라고 하고 요 뒤에다가 뭐래요? 뭐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난 샵 말고 난 골뱅이로 할래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건 얘네들 사이에 그냥 규칙이에요. 나 골뱅이 하나, 골뱅이 두 개.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면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같은 애들끼리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 샵 다음에 세 번째 샵부터의 뭐또 규칙을 만들어요. 세 번째 다음에 내가 여기다 C라고 적으면 요거는 뭐 C한테 보내는 비밀 글 뭐 이러고 요 뒤에다가 문자를 붙이면 요 C에다가 뭔가 더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규칙을 정하기 나름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정한 다음에 서로 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샵을 기준으로 끊어서 읽은 다음에 이게 몇 번째 들은 내용인지에 따라서 이게 뭐 내가 읽을 내용, 누구한테 보낼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10개짜리 물건이에요. 10개짜리 물건을 여기에 있는 B라는 애한테 10개를 보내면 얘가 10개를 다 받아. 정확하게 다 갈 거야를 보장하는 게 뭐냐면 TCP라는 프로토콜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IP라고 하는 일이 하는 일은 내가 얘를 보내는데 이거를 통짜리로 보내지 않거든요. 얘를 이렇게 잘라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보통 패킷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얘를 보내는데 통신선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막 보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뭘 실으려면 주소를 적어요. 그럼 이 주소를 따라서 여기까지 A가 B까지 정확하게 보낼 거야. 그래서 그런 주소를 관리하는 게 뭐냐면 IP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TCP하고 IP 두 개를 합쳐놓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한 곳으로 보낼 거야를 보장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터넷의 표준이에요. 표준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IP라고 하는 애는 말 그대로 식별되는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가 됐건 아니면 그냥 일반 가정집이 됐건 이렇게 하면 번지수가 있잖아요. 번지수. 그래서 그냥 일반 가정집으로 먼저 볼게요. 자, 번지수가 있으면 여기 뭐 175호 5번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번지수로 여기 175번지랑 174번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IP라는 개념이고요. IP 말고 이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저희가 DN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뭘 붙여요? 문패를 붙이기도 하죠.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문패를 붙여서 홍길동네 집, 둘 다 길동이네. 여기는 김길동네 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P하고 여기 있는 DNS라고 하는 걸 써요.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는 IP 버전 4라고 해서요. 32비트 체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32비트. 여러분이 뭔가가 32비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32비트 컴퓨터를 써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은 뭐 자바는 32비트 가상 머신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쓴다고요. 32비트라고 하는 애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주소를 아니 일단 데이터 먼저 할게요. 자, 내가 정수형이 32비트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에 처리하는 정수의 크기가 32비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바이트 크기로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숫자를 넣고 빼고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4바이트라는 뜻이에요. 4바이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주소가 32비트야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소가 32비트 주소 체계야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렇게 하나의 바이트가 주소 하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 얘가 찍을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이게 2의 32승이라는 뜻이거든요. 2의 32승은 우리가 수학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의 2승에다가 2의 30승을 한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들어두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2의 30승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2의 10승은 K라고 표현하고요. 2의 20승은 메가라고 표현하고 2의 30승은 기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30승이 여기 기가라고 붙어요. 기가라고 붙고 2의 2승은 4라고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2의 32승이 의미하는 거는 얘는 4기가계의 주소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4기가계의 주소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4메가짜리, 4기가짜리인가요? 4기가죠. 4기가짜리 메모리를 다 주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애가 뭐예요? 32비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쨌건 그런 단위로 얘네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인터넷 주소도 어떻게 해요? 인터넷 주소도 요 버전 4라고 해서 32비트 주소 체계를 해요. 근데 32비트, 2의 32승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실제로 전 세계의 인터넷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뭘 써요? 가상 IP라고 걸 써가지고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버전 6라고 하는 애로 바뀌면서 비트가 2의 128승이 돼요. 2의 128승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2가 곱해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2배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이즈가. 4기가였던 애가 33비트가 되면 8기가 주소 체계가 돼요. 거기서 다시 한 비트 늘어나면 어때요? 그거의 2배예요. 그죠? 늘어났는데 2, 4, 8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2, 4, 8인가요? 2, 4, 16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곱의 곱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어쨌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주소 체계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직은 요거 32비트 주소 체계를 이제 쓰고 있고요. 저희는 자신의 IP는 간단히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주소를 쓰거나 보통 어떻게 써요? 127.0.0.1 이러면 그게 로컬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IP config라고 치면 이렇게 주소가 올라오는데 올라온 주소 중에 이렇게 192점 이렇게 잡히면 아, 나는 가상 주소를 쓰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물려 있는 거냐면 그 뭐죠? 아답터들에 물려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랜 뭐 이런 거에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고정 IP 쓰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IP가 쓰이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포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네 아파트에 가면 여기가 101동이에요. 101동이라는 곳에 한 집만 사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뭐 A라는 집도 있고 B라는 집도 있고 C라는 집도 있고 뭐 D도 있고 E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집들은 다 달라요. 그죠?
당연히 모두 달라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번지수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무조건 얘네들은 101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IP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 각각은 포트의 개념을 가져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는데 여러분의 컴퓨터가 175번짜리 컴퓨터였어요. 그럼 175번짜리 컴퓨터는 한 가지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웹 서버도 돌리고요. DB 서버도 돌리고요. 우리가 좀 이따 만들 그 채팅 서버도 돌리고요. DB도 뭐 여러분이 뭐 MySQL만 돌리나요? 오라클도 돌리고 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어요. 뭐가 다르면 포트가 다르면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면 걔네들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는 전혀 다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한 아파트에서 하나의 IP에서 여러 개를 하는데 이때 여기에 열리는 서비스들을 특별한 번호를 줘서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라고 할 거예요. 포트. 자, 근데 이 포트들 중에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 알려진 포트가 있어요. 이걸 웰론 포트라고 합니다. 웰론 포트. 여러분들은 보통 0번에서 123번까지 여기 사이에 있는 포트는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웬만한 포트들은 다 이미 선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쓰면 보통 충돌이 나요. 여러분들은 보통 뭘 써요? 5000번, 9000번 뭐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포트를 쓰고요. 유명한 애들로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리눅스 안 배웠다니까 이거 뭐 본 적이 없겠죠? 어쨌건 여기 있는 80 포트가 우리 HTTP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웹 할 때 주로 쓰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듯이 웰론 포트들은 개발자들이 보통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개발자들은 보통 5000번 이후를 보통 씁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거 뭐죠? 리액트가 3000번 쓰더라고요. 3000번으로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3000번 이후부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포트를 이용한 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컴퓨터예요. 120번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리눅스 서버도 돌리고 HTTP 서버도 돌리고 뭐 이런 브로커도 돌리고 싶으면 각각의 포트로 이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컴퓨터가 뭐 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동작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저희는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부터 자바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소켓이라는 거 없이 통신을 하겠다. 옛날 C 언어 시절에 있던 그런 뭐 무슨 통신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 한 주 정도에 제가 채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소켓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켓이라는 거 연결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너무너무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보듯이 TCP/I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쉽게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기술이 소켓이라고 하는 애예요. 자, 소켓은 기본적으로 두 응용 프로그램 간의 양방향 통신을 해요. 양방향 통신을 하는데 그 중에 요 한쪽을 소켓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소켓이 있고 여기도 소켓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사이에 양방향 통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이렇게 통신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소켓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소켓끼리 소켓이 있으면 얘랑 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소켓은 특정 IP랑 포트 번호의 결합이에요. 특정 IP와 포트 번호의 결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로 소켓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이블러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쉽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소켓의 종류는 서버 소켓이라는 게 있고요.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쨌건 여기 보면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소켓이라고 한다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할 부분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수업을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잠깐 정리를 할게요. 자, 저희한테는 서버라고 불리는 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서버라는 애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동작을 하는데 얘가 이제 무한 루핑을 돌면서 계속 뭔가를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접속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는 알겠죠, 그죠? 요건 무슨 의미인지. 서버라는 애가 있고요. 서버라는 애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웹이라고 치면 저희 학교에서 웹 서버를 띄워놓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저희 웹에 접속하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접속을 하면 이게 연결돼서 서비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애도 여기다 서버를 하나 띄울 거고 얘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자, 근데 이 서버를 띄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얘가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뭘 열어놔야 돼요? 포트를 열어놔야 돼요. 포트를 열어놔야 돼요. 자, 얘는 여기를 접속할 거고요. 특정 포트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서버라는 애는 얘 입장에서, 서버 입장에서는 나는 나의 IP를 알 필요가 있냐? 나는 나의 IP를 알 필요는 없어요. 난 그냥 내 자신이니까 그냥 난 그냥 돌리면 돼요. 대신 이쪽에 바깥에 열어줄 예를 들면 5000번이라고 하는 포트는 설정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나한테는 3000번짜리 서비스도 있고 7000번짜리 서비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팅을 위한 5000번이라는 서비스를 여기다가 열어줘야 돼요. 포트를. 그러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서버 입장에서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포트만 딱 갖고 있으면 얘가 빵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탁 올라와서 무한 루핑을 계속 돌고 있어요. 접속만 해라 이러고 계속 돌고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는 얘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175번에 서버가 올라와 있어요. 175번에 서버가 올라와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내가 접속할 놈이 175번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접속할 놈이 175번이고 그리고 내가 접속할 포트가 5000번이야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얘는 서버의 IP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포트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열어놓은 요 포트 번호로 얘가 이게 착 붙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이걸로 착 붙어요. 탁 붙어요. 그러면 이게 얘가 딱 붙는 순간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보통 얘를 그냥 서버라고도 부르고요. 리스너라고도 많이 불러요. 리스너가 계속 뭔가 들으려고 기다리다가 얘가 이렇게 탁 붙는 순간에 그걸 알아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accept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버가 돌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딱 붙으면 accept라는 게 발생해요. accept가 딱 발생하면 얘가 하는 그 순간에 하는 일은 딱 이거예요. 소켓이라는 새로운 소켓을 하나 딱 만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버에 소켓이 있는데 얘는 서버인데 서버가 돌다가 클라이언트가 탁 붙으면 클라이언트에 있는 요 소켓이 여기에 있는 소켓이 여기 딱 붙으면 얘가 아니라 이 아래에 이런 소켓을 하나 딱 만들어요. 새로운 소켓을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소켓을 만든 다음에 일로 정보를 넘겨버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1로 접근이 됐지만 얘가 1로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이렇게 1대1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서버로 접근하긴 하지만 얘가 뭐 한다고요? 새로 소켓을 만들고요. 소켓을 만들면 여기 있는 소켓과 이 소켓이 이제 1대1 통신을 하게 만들어지는 게 소켓 통신이에요. 그러면 이 서버 소켓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포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새로운 소켓 만들어 얘랑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만약에 얘가 첫 번째가 여기 기다리다가 얘가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연결하게 돼서 이제 얘랑은 아무 관계없이 얘네 둘이 이제 뭐 해요? 통신을 주고받아요.
근데 얘가 서버는 계속 떠 있겠죠. 여기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나와서 새로운 소켓이 나와서 다시 여기로 붙어요. 여기로 붙으면 얘가 뭘 만든다고요? 이렇게 생겨본 소켓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얘랑 얘가 뭐예요? 1대1로 통신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얘도 통신하고 얘도 통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별로. 이건 이해돼요? 이럴 수 있겠구나는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만들 애는 부정기 같은 애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 하나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얘 사이의 통신은 서로 한 번 주고 한 번 받는 거예요. 얘가 두 번 보내면 죽어버려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서 보시면 얘가 연결 요청한 다음에 소켓 연결되면 얘가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한테 메시지 보내면 얘가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전기 쓰면 뭐 알았냐 오바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보내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여기 뒤에다 아마 만들 건데 만들 때 이렇게 도수창으로 만들 거거든요. 처음에 도수창으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동시에 뭔가 동작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GUI로 저희 채팅창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뭐 돌릴 거냐면 스레드 돌릴 거예요. 스레드 돌려가지고 스레드가 처리를 하게 만들 거예요. 스레드가 처리하게 만들 거고요. 스레드가 처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1대1로만 통신하거든요. 얘 보면 보내고 받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서로 간에 아무렇게나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 거고 동시에 여러 개를 뿌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 개를 뿌리게 만드는데 그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지금 얘는 이 서버도 뭔가 대답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서버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는 나중에 저희가 통신을 하면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가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얘가 이렇게 1대1로 뭐 매번 1대1로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거든요. 얘가 뭐 할 거냐면 얘가 여기서 이제 어쨌건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으면 얘가 뭔가를 적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넘겨받아서 얘한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메시지를 적으면 얘도 읽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얘가 적으면 얘가 여기다 주면 얘가 여기 있는 애들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동시에 여러 명이 채팅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스레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멀티 스레드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통신 가능하게 지금 저희 여기에는 그냥 단방향 통신만 가능하고 요 도수창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요 개념만 일단 익혀두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가 돌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IP하고 포트를 가지고 접속을 하면 accept 돼서 새로운 소켓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통신을 할 거야 라는 것만 일단 먼저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구현해 볼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먼저 머리에 갖고 계신 게 중요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